전 세계 채권 시장은 규모가 100조 달러 이상이고 우리의 주식, 대출, 코인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초강력 시장입니다. 이렇게나 크고 강력한데 채권, 많이 들어보긴 했어도 이게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이 뭘까요? 여러분한테 완벽한 사업 계획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간, 계획, 열정 다 있는데 딱 돈만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돈을 빌려야겠죠. 돈이 좀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자를 얹어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돈을 빌리는 건 당연하고 흔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돈을 빌릴 때 채권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00만 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채권이라고 적힌 종이를 팝니다. 이걸 사는 사람은 이 종이를 받고 정부한테 1,000만 원을 줍니다. 결국 채권을 산다는 건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정부는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국방, 의료, 교육, 지원금 등 돈 쓸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금을 걷지만 정부는 항상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씁니다. 그리고 쓰는 돈과 세입 간의 차이를 재정 적자라고 합니다. 계속 적자가 나면 우리는 어떻죠? 빚더미에 올라서게 됩니다. 정부도 똑같이 매년 세입보다 더 많은 돈을 쓸 때마다 빚을 지게 됩니다.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을 국가 채무라고 합니다. 빚은 점점 더 불어나는데요. 2026년 초 기준으로 미국의 국가 부채 총액은 무려 38조 달러를 넘습니다. 한화로는 약 5경 6천조 원입니다. 발음하기도 어색할 만큼 큰 숫자인데요. 그렇다면 이 추가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세금으로 벌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요. 바로 채권입니다. 정부는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구합니다. 정부는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채권을 판매합니다. 전 세계의 은행, 보험사, 연금기금, 외국 정부 및 일반인까지 모두 채권을 구매합니다.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는 이유는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사는 건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든 회사든 간에 빌린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한 나라가 빌린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은 그거보다는 적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안정적인 건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이 파산해서 빚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은 아마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채권 얘기할 때 맨날 들리는 필수 용어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채권이 100만 원을 3년 후에 갚겠다고 약속하는 연 이자율 5%짜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100만 원은 액면가라고 합니다. 3년은 만기라고 하고 5%라는 연 이자율은 쿠폰금리라고 합니다. 쿠폰금리 5%는 매년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자인데요. 이거는 채권을 살 때 아예 고정이 되어 있는 상수입니다. 5%로 정했으면 5%에서 변하지 않고 3%라고 정했으면 3%, 10%면 10%, 만기까지 무조건 고정입니다. 변하는 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만 변합니다. 수익률이라는 건 이 채권을 사서 얻는 실질적인 수익을 말합니다. 채권은 한번 사면 계속 자기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끼리 서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어야 하는 예적금과는 이게 다르죠. 서로 자유롭게 사고 팔기 때문에 시장의 물건처럼 채권의 가격이 변합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내리면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계산을 좀 간략하게 해서 예를 들자면 100만원짜리 채권을 95만원에 사면 수익률이 대략 5%인데 그 채권이 채권 시장에서 97만원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3%인 겁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내리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수익률은 누가 정할까요? 주식이랑 똑같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집니다. 채권 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습니다. 1차 시장은 발행된 채권을 누군가가 처음 사는 시장입니다. 1차 시장에서 채권을 구입한 투자자는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발행자에게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 전에 투자자가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유통시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2차 시장인데요. 투자자들은 2차 시장에서 끊임없이 채권을 매매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경제가 성장할지 침체될지,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지 안정될지 끊임없이 예측합니다. 이렇게 깊게 고민해서 채권 수익률이 어느 정도여야 살만한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익률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이자는 줘야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이자율, 즉 시장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부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도 증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약 38조 달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은 이 돈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자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액만 해도 현재 하루에 약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시장 금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30억 달러면 시장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가 엄청 오르니까요. 현재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난 빚을 현금으로 갚지 않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만기일을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실상 돌려막기 같은 건데요. 이걸 롤오버라고 부릅니다. 계속 빚 부담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쓰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 인프라, 사회복지, 국방과 같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부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빌리지 않는 한 말이죠. 안타깝게도 현재 많은 정부는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부채와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는데요. 결국 빚으로 버티면서 부담은 계속 미래의 일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채권은 매우 안전한 투자 수단입니다.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이자와 함께 채권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식은 더 위험합니다. 회사는 언제든 망할 수 있고 망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해당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면 여러분의 주식 가치도 함께 폭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원금 상환이 보장된 5% 채권과 동일 가치의 주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채권을 선택하는 게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과 국채 수익률 사이의 차이를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이 프리미엄은 줄어들고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제 채권보다 매력이 떨어진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채권 시장 내에서도 유사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채권은 국가만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도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국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파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국채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반면 기업은 파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채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기업채에 대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리스크를 짊어지는 걸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죠. 안전한 국채와 위험한 기업채 사이의 금리 차이를 하이 일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 스프레드가 커지면 대개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